자, 여러분,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제가 채점해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에게 그 채점 결과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지를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죠? 중간고사 이전에는 처음에 이제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잠깐 전염병 모델이라는 것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는 생활 속에서 통계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률이나 통계 같은 부분을 접한 적이 있다면 그런 기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로 여러분이 새로 접하는 통계에 대한 이제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추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는 언제 쓰냐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열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간단한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 전에 검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도 우리가 쓰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통계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카드 회사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어떤 지출을 했는가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하고 그런 분석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니까 그 사전 지식을 여러분이 쌓는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5장이고요. 5장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뒤에서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막히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서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막 복잡한 확률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5.1절에 경우의 수부터 시작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확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거창하죠. 법칙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두 가지 A하고 두 가지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일 때 첫 번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L까지 있는 경우 해서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플러스 N과 M 플러스 N 마이너스 L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일어나는 가지수 그리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생각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교집합이 없다. 그리고 2번 케이스는 교집합이 있는 경우겠죠. 뭔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의 가지수가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경우,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빼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예를 한번 봅시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플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개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개니까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M 플러스 N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 합집합의 개념이죠. 그리고 글로 표현하면 또는 즉 A와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A거나 B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 거고 5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논리 기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덧셈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집합이 L까지 있다면 거기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예제 1번을 봅시다. 어느 분식점에서는 아래 차림표와 같이 김밥 4가지, 면 3가지, 덮밥 3가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문할 음식 1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강연을 만들다가 말았나 봐요. 예제 1번에 보면은 차림표가 있어야 되는데 차림표가 없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그림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차림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면은 이런 고민을 하죠. 뭘 시킬까? 뭘 주문할까? 그래서 김밥류는 지금 치즈김밥 있고 참치김밥, 그다음에 김치김밥, 그다음에 야채김밥 이렇게 있어요. 4가지 김밥이 있고 면류에는 뭐가 있냐면 라면, 또 우동, 칼국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덮밥류에는 김치덮밥이 있고 소고기덮밥, 그다음에 버섯덮밥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차림표를 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중에서 주문할 음식 1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김밥하고 면하고 덮밥은 완전히 분리된 집합이에요. 따라서 동시에 발생하진 않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즉, 예를 들어서 메뉴에 김밥을 면류 안에 있는 국물에 넣어줬다. 이러면 이제 뭐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차림표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없죠.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김밥은 그냥 김밥인 거고 면은 면이고 덮밥은 덮밥으로 분류가 아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하면 일단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더할 때 A와 B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다 더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밥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가? 자, 치즈김밥 선택할 수도 있고요. 즉,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참치김밥도 선택할 수 있죠. 김치김밥 가능하고 야채김밥 가능해요. 총 몇 가지다? 4가지의 선택 가능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면류는 어떻게 돼요? 라면을 선택할 수 있고 우동을 선택할 수 있고 칼국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덮밥류도 마찬가지. 김치덮밥, 소고기덮밥, 버섯덮밥 있는데 이건 역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3가지는 다 교집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지금 이 3가지 분류 중에 1가지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 그래서 4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해서 얼마죠? 그쵸,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장 또는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것을 덧셈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곱셈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를 판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집합이 서로 없기 때문에 더해서 표현을 한 거죠.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에는 재원이네 학교의 동아리 활동에는 예술, 체육 동아리 5종류, 문화체험 동아리가 3종류가 있다. 또 오타가 있네요.
이 중에서 재원이가 한 가지 동아리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재원이란 학생이 동아리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 동아리 활동 중에서 하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술, 체육 관련된 동아리가 5종류니까 사실은 5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라서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문화체험 동아리 3종류니까 그 중에 3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술체육 동아리하고 문화체험 동아리는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합의 법칙을 써주면 재원이는 한 가지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는 거죠.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더 봅시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의 수라고 했네요.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 자, 여러분 주사위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육면체, 정육면체 모양이고 눈이 이렇게 1부터 6까지 표현된 이런 작은 놀이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를 이제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윗면을 내가 관찰하겠다, 또는 옆면을 관찰하겠다, 또는 앞면을 관찰하겠다. 어쨌든 그 기준은 여기서 뭔가를 정했을 것이고, 1번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2개의 주사위를 통해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4 이하라는 것 자체를 일단 생각해 보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이다. 그럼 뭐가 있죠? 4 이하인 숫자는 정수로서 1, 2, 3, 4가 있는데 두 눈의 합이기 때문에 1은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둘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2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인 경우 생각해주고 3인 경우를 생각해주고 4인 경우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2인 이벤트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이 되는 이벤트를 B라고 하고 4가 되는 이벤트를 C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될까요? 눈의 숫자를 기록을 하면 첫 번째 주사위가 1이었을 때 두 번째 주사위도 1이 되면 두 눈의 합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사건을 나열을 해보면 두 눈의 합이 3이 되는 것. 그러면 1과 2를 더해서 3이고 2와 1을 더해서 3이고. 자, 지금 이거 2개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사위를 1번 주사위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를 2번 주사위라고 하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윗면의 눈이 1인 경우하고 2번 주사위가 윗면의 눈이 2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윗면의 눈이 2인 경우하고 두 번째 주사위의 윗면이 1인 경우는 서로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하고 C번 이벤트는 어떻게 돼요? 눈의 합이 4가 되는 케이스는 1과 3이 나타나거나 둘 다 2이거나 이번엔 3과 1이거나 그쵸? 지금 이 순서상의 순서는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A와 B와 C라는 사건을 다 써봤는데 여기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라는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2라는 눈금, 두 눈의 합이 2인 거하고 두 눈의 합이 3인 것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죠.
자, 여기 보더라도 1,2하고 B의 1,2, 2,1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A하고 C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서상을 잘 보면 되는데 A하고 C하고 겹치는 것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 역시 공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의 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B와 C는 어떤 관계 있나요? 1, 2, 2라고 겹치는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A교, B교, C 이렇게 했을 때 A와 B와 겹치는 게 없는데 B와 C와 겹치는 것 없고 B와 C도 A와 C도 다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라는 이벤트하고 B라는 이벤트하고 C라는 이벤트의 개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number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와 B와 C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합집합 기호는 플러스의 의미죠. 또는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A와 B와 C 1번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다?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가 있고 또는 3인 경우가 있고 또는 4인 경우가 있다인 거예요. 따라서 1번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의 경우의 수, 즉 A라는 집합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 C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다?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 덧셈으로 표현을 했고 집합에 의해서는 개수라는 노테이션을 썼어요. 자, 그래서 A의 개수는 1,1 한 가지. 그죠? 그다음 B의 개수는 하나, 둘, 두 가지.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고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보면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죠? 매번 3의 배수가 나오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A라고 놓고 1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우리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 이제 발생하는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12의 약수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렇게 사건,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 그 이벤트를 각각 A와 B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지금 A가 발생할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쭉 봅시다. 어떤 페어들이 존재하는지. 3의 배수라고 하면 3, 6, 9, 12 등등이 있는데 주사위의 눈의 합이 최대가 얼마가 될까요?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둘 다 6인 경우 12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 6, 9, 12 4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 3이 나오는 경우는 1,2, 2,1 순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를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기 때문에 1,2랑 2,1은 사실 다른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없죠? 3이 되는 것. 6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1,5가 있고 2,4가 있고 3,3도 있고 4,2도 있고 5,1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3,6, 4,5, 그 다음에 5,4, 6,3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죠. 6,6.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지금 집합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열을 해봤고 B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나열해보면 12의 약수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1, 2, 3, 4, 6, 12가 있네요. 그래서 두 눈의 합이 1은 될 수 없으니까 제외하고 2가 되는 경우는 1,1,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1,2, 2,1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1,3, 2,2, 3,1이 있고,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1,5, 2,4, 3,3, 4,2. 그죠? 그 다음에 5,1.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6,6 이렇게 있겠네요. A와 B를 같이 나열을 해봤고, 이때 A하고 혹시 B가 겹치는 경우는 있는가? 겹치게 되면 A에서도 카운트를 하고 B에서도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만큼 한 번 빼줘야 되겠죠. 이 얘기가 바로 합의 법칙에서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L가지 있다면 그만큼 빼줘야만 한다. 왜? A에서도 이만큼을 카운트하고 B라는 사건에서도 이만큼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A와 B 인터섹션 한번 찾아보면 자, 1,2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2,1도 겹치네요. 그 다음에 1,5도 겹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4도 겹치네요. 그 다음에 또 3,6 아니고 또 뭐 있죠? 3,3 겹치죠? 그 다음에 4,2 4,2가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5,1 겹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6이 겹치네요. 그렇죠? 다 찾았죠? 그래서 A 인터섹션 B는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인가요? 꽤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예요. 몇 가지인가? 숫자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벤트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집합이 되는 거고 A의 경우의 수라 함은 A란 집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보면 되고 B라고 하는 이벤트의 집합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그것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배니까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터섹션이 8가지예요. 즉 A 인터섹션 B의 경우의 수는 8가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A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B가 발생하거나 지금 중요한 거 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보일 거예요. 이 또는 이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합의 법칙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니온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A 유니온 B의 개수를 찾는 것이 문제인 거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A의 개수를 생각해보고 B의 개수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A와 B란 사건이 공통적인 게 없다면 공통인 사건이 없다면 그냥 더하면 끝나죠. 왜냐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교집합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즉 A 인터섹션 B가 공집합인 즉 A와 B가 서로소일 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겹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수를 따질 때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만큼 한 번 빼줘야지만 전체 A 합집합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개수는 12개였고 B의 개수도 12개였고 거기에서 뭘 해야 한다? 겹치는 만큼 교집합의 개수는 빼주자. 그래서 8을 뺀다. 그럼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배 법칙부터 할 거고,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확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있죠. 우리가 뭐 계산을 막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통계적인 검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한 번 더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통계적 검정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배 법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